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크게 네 종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어떤 경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떤 경향이냐, x값이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덩어리, 저 덩어리가 어떻게 서로 이제 A냐, B냐, C냐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계열, 타임 시리즈니까 이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런 것이고요. 네 번째는 뭐 두 번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좀 약간 고급 클러스터링이라서 얘는 좀 더 자료를 잘 구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게 그 머신러닝의 어떤 그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수질 문제를 하게 되면은 수질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BOD냐, COD냐, TOC 뭐 등등등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 지점에서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질 상태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호하냐, 보통이냐, 안 좋냐, 뭐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이 있겠죠. 수질 기준에 대해서 좋냐 안 좋냐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뭐 이게 계절적으로 아니면 뭐 달별로 연별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군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오염원이 어디서 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 약간 그 통계학이나 수학이나 약간 들어가 있는데 대단히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약간 그 근육 키우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내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는 공부할 때 그냥 앉아서 바다만 먹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 증발해 버립니다.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운동 여러분들 전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도 좋아하고 다 그거 훈련 안 하면 엄청 없습니다.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다 나름대로 발성 연습 트레이닝 다 받으시거든요. 음악 기초가 없으면은 가수나 뭐 댄서나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바다만 먹으면 내거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항상 사람의 그 두뇌 안에 메모리라고 증발되게 되죠. 증발되게 돼. 어렸을 때 건 남아있지만 증발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근육 키우기 해둡니다. 근데 근육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수질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거고, 공간 데이터는 뭐 어떤 그 A 지점, B 지점, 상류, 하류 뭐 그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서로 관계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수업 모니터링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컴퓨터나 의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한 데이터를 받으면 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여기도 우리가 어떤 모델이 됐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됐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상한 인풋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텐처에서 나름대로 그 정찰병이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여기 헷갈린다는 거지. 결국은 전투에 이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상수원으로 쓴다면 그 중에 뭐 3차원적으로 좌우나 상하나 어떻게 보면 뭐 시기적으로나 그것이 가장 좋은 수질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선택 치수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약품을 안 쓰고 또 좋은 품질의 또 먹는 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 없이 아무 데나 포기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나쁜 품질의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쁜 품질의 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뭐 큰 데이터, 이상하게 작은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결측 데이터를 우리가 뽑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결측값이 예를 들어서 뭐 엑셀 같은 데서 0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평균을 내면 이상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아무리 이런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라고 믿고서 뭐 좋은 모델을 집어넣었을 때 이상한 경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garbage in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어떻게 보면 결집값을 빼버리든지 이상치도 빼버리든지 아니면 정기화라고 그래서 이것을 약간 0과 1 사이로 그 디멘션 없이 바꾸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예들을 몇 개 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써놨어요. 1번 지금 해놨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첨부 파일에 준 데이터가 이거예요. 이 데이터. 이 데이터가 파이썬 프로그램 구글 콜랩을 여세요. 여시고 거기서 이제 왼쪽에 그 폴더에다가 이제 내가 준 WQ 아마 세 번째 3이라고 써 있는 파일이 있죠. 왼쪽에 여기 아니 구글 콜랩을 지금 아직 다운 안 받았어? 다운을 받고 구글 콜랩을 열어야죠. 열면은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내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프로그램에는 WQGR3라고 돼 있을 겁니다. 하나는 GR4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는 XLS, 엑셀의 그냥 오리지널 파일을 내가 아까 얘기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서 만든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도 프로그램에 먹으려면 좀 심플하게 만든 콤마 separated value 이렇게 돼서 CSV 파일로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바꿔 놓은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save as에서 CSV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쭉 내가 전부 다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그냥 1번, 2번, 3번 해놨는데 1번만 지금 카피를 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돌아가느냐인데 당연히 돌아가겠죠. 자, 올려보세요. 열심히 올려보시고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결집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헤드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읽어 드리는 거겠죠. 정보 내주는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뭐 X값, Y값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여기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오리지널 데이터에 무슨 스토리가 좀 있는가를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내가 항목을 정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물론 여기 지금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쭉 파일을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굉장히 항목이 많죠. 뭐 여기 10몇 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727개의 데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여기 보면 604개 데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601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이 지금 보게 되면은 NAN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non-available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게 되면은 여기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여기 보면은 몇 개가 좀 이렇게 요거는 내가 정리를 좀 한 건데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요 데이터들을 지금 다시 몇 개냐 평균이냐 뭐 최소냐 25%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50%에 해당하는 게 뭐냐 75%에 해당하는 게 뭐냐 맥시멈이 뭐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엑셀에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결집값 같은 건 아예 빼버리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결집값을 여기다 결집값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집값을 한번 시각화를 해보자.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지금 결집값이 시각화하는 것이 요 장면이 됩니다. 돌아갑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COD 여기 날짜가 있고요. BOD가 있고 뭐 COD가 있고 클로로필 A가 이만큼이 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름대로 뭐 TOC나 DTN 뭐 등등등한 데이터들이 여기 벽고 여기 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므로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좀 시각적으로 일단은 좀 없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유지하려면 뭐 이 정도 데이터가 좋겠구나.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데이터들을 좀 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전체가 다 데이터가 있는 날짜들만 선택을 해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나는 모르겠다.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은 박스 플롯은 이것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클로로필 A만 그렸어요. 클로로필 A. 클로로필 A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를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TOC를 바꿔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TOC를 바꿔서 한번 돌려보세요. 돌아가죠? 그럼 TOC 자체도 보게 되면 어떤 이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범위가 나와서 이게 박스 플롯이라는 건데 나름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여기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져왔을 뿐이지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뭐 맥시멈하고 뭐 75%하고 25%하고 다 그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히트맵이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히트맵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트맵. 이런 그림이 히트맵이라고 그러는데 히트맵에 내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예요.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BOD부터 보면 이건 내가 정하면 돼요. 여기서는 보게 되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정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뭐 내가 10개를 해도 되고 20개를 해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쫙 나오면서 서로 이제 당연히 BOD끼리는 코릴레이션이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BOD, COD는 얼마냐, BOD, TN은 얼마냐. 거꾸로 이쪽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약간 미러 이미지처럼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내가 알고 싶다. 그 색깔로 구별을 했죠. 그죠? 빨간색 계열은 좀 관계가 있다. 파란색 계열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보면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게 도대체 뭐냐. COD 같은 경우는 BOD하고 COD하고 관계는 없네. BOD하고 클로로필 A. BOD하고 TOC. 뭐 이런 관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PO4는 관계가 없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TOC를 했고, 여기 TOC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하나 해놨죠? 이 그림도 여러분들한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이 전체적으로 이 농도 범위가 0에서 한 12 사이가 되는데 대충 평균은 한 4, 5, 6 이렇게 한 4, 5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크다. 개수가 많은 TOC가 히스토그램이니까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개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뭐 한 1과 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8 이상은 거의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서 선택만 다른 걸 하게 되면 선택만 다르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범위나 여러 가지 종류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히트맵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맵의 어떤 종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죠? 결측값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측값에 완전히 그냥 무작위로 할 수 있고, 조건부 무작위로 할 수 있고, 무작위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걸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측값 제거를 할 때, 결측값을 포함하는 행이나 열을 삭제를 해버리자. 이런 경우, 행을 삭제하는 경우, 그 날짜 데이터를 싹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값으로 써라. 얘는 없애고, 전체 평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중앙값이라고 해서 서열로 했을 때 가장 가운데, 전체 100개면 50등에 해당하는 그런 게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아니면 성형 보관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선을 그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사이에 값이 있으면 그 사이 어디에 리그레션처럼 해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결측값 개수, 결측값이 몇 개냐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결측값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랍으로 해서 없앨 수가 있고, 결측값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결측값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고, 시각화는 아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냈었죠. 히트맵으로 그려냈습니다. 히트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시게 되면 요것을 그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벽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선형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의 값이 그럼 제로 없으니까 그 사이에 약간 두 사이의 위 아래 값을 해가지고 대충 인터폴레이트 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까 키워치는 분포 확인하는 건 글이었었죠. 이 그림이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확인해서 우리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미싱 밸류에 대한 얘기가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서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또 내가 실험한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내서 상황 파악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제 그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 유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 실제 모델링을 해보면 택도 없는 그런 유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100년짜리 데이터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막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보통 0점 몇몇 된 상황에서 몇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걔가 평균에 완전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줘야 돼요. 그랬을 때 또 빼주는데 그게 실제 데이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물론 전문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거 하나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모델을 적용해서 필터링 할 수가 있을 텐데 박스 플롯 아까 봤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플롯, 이런 박스 플롯 같은 거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치 제거하는 것 중에서 이게 IQ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5%, 75%,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에 있거나 너무 작은 극단에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름대로 자기 근거가 좀 필요하죠. 근거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이상치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BOD하고 TOC, TP, TN 했을 때 이 제로부터 맥시멈까지 변하는 범위가 서로 중구난방이에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부 0과 1 사이로 바꿔버리는 거죠. 0과 1 사이로. 정규화, normal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맥시멈을 1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체 맥시멈 값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런 게 있었죠. 어떤 시간에 대해서 Q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어떤 Qmax라는 게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Q 나누기 Qmax를 하게 되면 요 값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죠? 시간에 요 스케일 자체가 1.0인데 여기는 뭐 유량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몇만이 됐든 몇십만이 됐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0과 1 사이에서 변하기 때문에 수질도 그렇고 유량도 그렇고 그러면 좀 약간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 여기 최대는 여기고 뭐 맥시멈 값만 알면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스케일러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최대값 나누기 마이너스 최소값이 자기 값에다가 최소값을 뺀 어떤 그런 값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이 0이라고 하게 되면 00 하게 되면 우리 금방 얘기한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썼죠. 옛날에 그 통계학에서 이거는 표준 편차 분산을 루트를 씌운 거죠. 그다음에 뮤 요거는 이제 자료의 어떤 평균인 거죠. 기대값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 값하고 해서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이것이 0과 1 사이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탠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니멈 맥시멈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걸 내가 2번, 3번에다가 해놨습니다. 지금은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